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 501회 500회 특집 3탄 진행하겠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지난 500회 때 했던 책걸상이 외면한 작가들을 그 계속 두 편으로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한 편만 하려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한 거에 지금 반도 못 해가지고 할 얘기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501회 특집으로 또 준비해 놓은 게 또 있어. 그래서 오늘은 원래 준비된 501회를 하고 지난 시간에 못다한 책걸상이 외면한 작가 특집은 다음번에 또 언젠가 기약은 없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JYP가 뭘 안 해요. 기본적으로. JYP가 뭘 해서 오늘 방송 컨텐츠가 나온 거예요. JYP가 뭘 하는 적이 없는데 굳이 또 본인이 책걸상 카페에다가 그 얘기야. 뭘 올리고 또 60분 넘는 애청자들께서 거기에 또 반응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그냥 넘기기에는 아까워서 그렇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책걸상 이대로 괜찮나? 책걸상 무엇이 문제인가? 네. 긴급 진단.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그 책걸상 애청자 팬카페에다 독지가 팬카페에다 드렸잖아요. 네네, 드렸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지 한 48시간 정도 만에 한 330여 분이 글을 읽으시고 댓글을 66개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상당수 반응이 우리한테 물어봤자지 이런 반응이 많던데 안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번지수가 틀렸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그러게. 잘 듣고 있고 심지어는 돈까지 내서 계속 만들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냐 라는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나 봐요. 딴 데 올렸어야 되는데 근데 책걸상을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한테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 그분들이 뭘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할 거야. 들어본 왜 안 들었는지 얘기하겠죠. 왜 안 들었는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나쁜 점을 얘기해야지.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책걸상이 구독자 수가 늘지 않고 이 파급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건 그냥 너무나 뻔합니다. 뭐 때문이에요? 일단 진행자들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심지어 인지도도 낮은데 진행자 중에 한 명은 또 비호감이야. 순간적으로 난 줄 알고 찔렸는데 YG 말한 거지 본인. 네네. 그러니까 인지도도 낮고 나머지 한 명도 그리 호감 가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 인지도 낮은 중에도 한 명이 비호감이야. 그리고 요즘에 다 그냥 이 이슈에 관심이 다 MZ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40대 50대 아재들 뭐 분위기 이렇게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답이 있는데 그걸 또 애청자들한테 굳이 물어보니까 내가 좀 답답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죠. 아니 그래서 원인만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뭐 혹시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자를 갈아야 돼. 바꿔보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저 글을 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 의견들은 그 원인으로 이야기된 부분이 다 장점이다. 그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 뭐 이런 저 반응을 제가 기대하고 올린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분들이 아니, 괜찮다 지금 정도로 니네 문제 없고 니네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돈도 내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냥 결과적으로는 쭉 가라. 그걸 듣고 싶어서 올린 게 된 아니라니까 진짜 뭘 바꾸고 진짜. 싶어서 진행자를 바꿔야 하는 건지 그러면은 YG를 자를 건지 JYP를 자를 건지 둘 다 자를 건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뭐 하여튼 고민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처방을 원하셨군요. 그렇죠. JYP를 잘라라. 네, 이 구독자 YG를 수에 잘라라. 대한 되게 큰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JYP가 야망이 커요. 야망보다도 이게 제작자로서 좀 안정적인 제작비가 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저 고생하는 뭐 PD라든지 뭐
YG라든지 그 게스트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 출연료도 조금씩 주고 이렇게 뭐 좀 밥 먹을 때 이렇게 좀 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JYP랑 YG를 자르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이 의견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앞에 근황 토크하고 댓글 소개가 너무 길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게 재밌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럼 그걸 뒤로 보내라. 나중에 안 들을 수 있게. 안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처음에 바로 책 이야기를 잔뜩 하고 자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지금부터 이제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댓글 소개하고 지난주에 뭐 드라마 재미있게 본 거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순서를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그러니까 TMI 부분을 아예 나눠서 이원화하는 거네 방송을. 그렇죠. 그거는 좀 수용할 만하지 않습니까? 발상의 전환인데 뭐 수용할 만하네요. 그리고 저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어 보니까 자기가 지인들한테 책걸상 좋다고 읽어보라고 추천을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두 개 들었는데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계속 떠들고 막 댓글 읽어주고 지네끼리 웃는데 책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냐. 진입장벽이 있더라. 그래서 네가 그 프로그램에 진심인 건 알겠으나 난 거기서 같이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이제 들었다는 거지. 그 댓글 소개를 안 하면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또 섭섭하니까. 아니 그리고 또 뒤에 하면 댓글 소개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작. 그럼 정말 책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후일담 같은 걸 뒤로 별도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PD가 싫어할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책 얘기를 해가지고는 뭐 평소처럼 한 40분 녹음을 했어요. 근데 뒤에 한 12분 정도는 우리가 댓글 소개와 이제 완전 헛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거지. 댓글은 28분부터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써주는 그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PD님? 가능하대요. 아니 근데 헛소리 타임라인을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몇 분까지는 헛소리니까 건너뛰고 몇 분부터 책 얘기. 그렇게 하면은 끝까지 다 읽다가 또 다시 불편하잖아. 앞으로 돌아와서 또 듣고 싶으면 이것도 그렇고 불편하거든. 하여튼 댓글 소개와 우리끼리의 이런 친밀한 수다 오래 들으신 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좀 뒤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되죠. 다음 시간부터 댓글은 뒤에 읽는 걸로. 댓글은 뒤에 읽는 걸로. 근데 댓글을 우리 이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왜 안 했냐면 그럼 댓글을 못 읽고 끝날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책 얘기를 하다가 뭐 저자분 모셔가지고 막 쑥 뜨는데 그 얘기만 해도 막 3-40분, 막 1시간 금방 가걸랑 시간이 이미 지났어. 그때부터 이제부터 댓글을 읽겠어. 이것도 약간 이상한 거지. 고민이네. 모두 다 하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그 책걸상 공식 SNS 페이지 같은 걸 좀 만들어서 홍보를 댓글 해라. 페이지는 따로. 인스타 페이지 하나 만들어라. 뭐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아니 그리고 되게 진지한 댓글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어 툼숲숲님께서는 거의 이거 100분 토론 분위기예요. 이런 이야기는 단순하게 책걸상 무엇이 문제인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돌 그룹의 문제이며 동네 식당의 문제이며 당장 개봉할 영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경쟁자이며 파이 한 판을 나누어 먹는 일입니다. 책걸상의 경쟁자는 같은 팟캐스트 내 다른 책방송이 아니며 유튜브, TV 드라마, 영화, 음악, 여행 등의 여가산업 등등입니다. 문화산업의 모든 부분이 대중적인 매체라기보다는 소수의 마니아 집단이 유지해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100만 장 앨범을 팔던 대중가수 시대도 끝났고 50% 이상의 시청률이 나오는 TV 드라마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건데 그냥 가늘고 길게 우리끼리 느슨하게 오순도순 즐겁게 이야기 나눠요. 지금 좋은데 왜 자꾸 우리 불편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제가 댓글이 많아가지고 어느 부인지 제가 찾을 수는 없는데 그런 뉘앙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니 JYP가 제작비 마련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냥 다음에도 우리가 그 정도는 모아줄게. 그냥 얼마면 되는데. 그냥 우리 좋아하는 지금 스타일로 그냥 쭉 해. 뭘 고민해. 뭐 이런 분위기에. 아니 얼마나 모아주면 되길래 자꾸 이렇게 보채 뭐 이런. 나 이것도 웃겼어. 북데이 13 하라니까 하곤 있지만 점점점 그냥 의리해서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드러나는 거는 구독자 수의 증가인 건데 사실 그 책걸상을 듣는 이유 그리고 들으면서 변하는 건 이걸 듣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이 듣는 한 사람이 사는 책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책의 건수가 늘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수의 증가보다 그 한 사람이 읽는 책의 범주, 그다음에 구입하는 책의 양 이런 거를 측정해 보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게 그러문요님께서 자신은 책 팟캐스트를 좋아해서 여러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런저런 과정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책걸상에 정착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다양한 종류의 책을 하니까 매회 또 어떤 책일까 궁금해서 기다려집니다. 제 독서 패턴은 책걸상 이후로 완전 다양해졌어요. 어느 책 팟캐스트에서 마이클 코넬리와 데이비드 컨맨과 올라 토카르추크를 다루냐고요. 맞아요. 네. 제가 얻는 게 지금이 없어도 너무 계속 좋다. 오는 이유가 이 다양한 책 중에 내가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책의 그 독서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책, 사회, 인문, 문학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니까. 그 도리도리님도 진지모드 주의이라고 말머리를 다신 다음에 책걸상의 다른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비판적 언급을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 별로 비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에 반쯤만 하는데. 그냥 약간 투덜거림 정도. 그리고 두 번째가 주요 청취 연령이 높다는 거. 다른 책 팟캐는 되게 30대 전후의 여성들이 많은데 20대도 많고 책걸상은 그거보다 연령층이 높다. 근데 그건 오히려 강점일 수도 있다. 안정적 경제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건 어떨까요? 좀 더 부자들을 위한 특화된 책 팟캐스트를 해보는 건 어때? 아이디어다. 응? 부자들? 세금 줄이는 법이라든지 뭐 상속세 줄이는 비결 뭐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법. 근데 그런 건 그런 부자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진짜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으면서 우리가 막 어줍지 않게 그 그렇게 책을 진지하게 통해서 받으면 난 뭐라 그래? 아니 그런 무슨 귀신 그런 부자들이 과연 책을 읽을 것인가 혹은 책 팟캐를 들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혹시 저 요즘 그 달파 멸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신 그 우리 용진이 형 네. 지인 계시면 책걸상이라고 아주 훌륭한 지적인 방송이 있다. 근데 이거를 YG와 JYP의 책걸상의 신세계로 이름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기부 좀 하시라. 뭐 이런 얘기. 이마트 주식이 더 많으니까 그 YG와 JYP의 이마트로 책마트 책마트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부자들을 상대로 헛소리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본적인 변화는 YG랑 JYP가 있는 한 어렵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조금 이건 좀 바꿔보자라고 제안해 주시는 게 굉장히 그 약간 친밀한 대화들이 오가는 처음에 그 댓글 소개하고 근황 토크하는 부분이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신규 청취자들의.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로 빼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청취자들의 대상 타겟 오디언스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니네는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방송이냐? 아니 들으라고 하는 그 우리는 그냥 내가 말하기 한국어를 좀 이해하는 교양 시민 모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연히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안 된다. 근데 진짜 책걸상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타깃 애청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책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가늠하기가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시작 자체가 아저씨 둘이서 지네가 마음에 들었던 책을 남들한테 소개해주는 이런 컨셉이었고 그래서 그런 게 궁금한 사람들은 여기 모여라. 그리고 이제 그걸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어서 500회까지 온 것 같은데 그 고민하는 것도 사실 잘 어울리진 않으세요, 두 분한테. 아니 그래서 뜬금없이 500회 특집으로 책걸상 이대로 괜찮나라는 아이디어를 들이밀었을 때 나는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안 했는데 또 댓글을 안 하니까는 본인이 책걸상 독지가 카페에다가 바로 올렸어. 글을 올렸어. 심지어는 물어보지도 않았어. 내가 뭐 YG한테 뭐 균열 두 분 사이에 하나하나에 허락받고 이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무슨 상의하고 올린 것도 아니야. 인격체로서 상의하고 올린 것도 아니야. 그냥 올렸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대요. 책을 안 읽어서 책걸상을 듣는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책 내용을 더 많이 소개해줘라. 이것도 맨날 제가 YG한테 했더니 이거 스포일러 특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스포일러 특집 뜻밖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YG에 그 요새 TVN인가 어디 방송에서도 뭐 하잖아. 노인과 봤던 내용 다 설명해주고 안 읽어도 읽은 것처럼 될 수 있게 그거를 우리가 팔면 어때? 그 JYP가 YG한테 계속 제안하는 건 뭐냐면 YG와 JYP의 고전 스포일러. 70년 이상 된 것들, 저작권 소멸한 것들. 70년 이상 된 예를 것들로 들어서 해가지고 박평이 어느 날 와가지고 까라모아 조프가의 형제들 처음 끝까지 줄거리 쫙 요약해주고 이거에 대한 의미 관계도 그다음에 눈물 포인트, 반전 포인트. 그 이제 혹시 뭐 수능에 예를 들어서 까라모아 조프가에 관한 지문이 나왔을 때 딱 맞출 수 있는 요런 이제 거의 리딩 가이드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준 거. 반전 포인트, 눈물 포인트, 주제 의식, 작가의 숨겨진 의도, 드러난 의도.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되나. 발단 전개. 그리고 이 대목까지 읽고서도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으면 그냥 접어라. 뭐 이런 거 이런. 네, 근데 고전 작품은 그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잘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동안에 계속 의견이 분분하고. 아니 그리고 이거를 해볼까 하다가 못한 이유가 아니 그리고 이거 다시 읽어야 돼 이거 하려면. JYP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안 읽을 테니까 너랑 박평이랑 해라. 아니 나는 사회자, 진행자는 있어요. 질문자, 안 읽은 사람 역할도 필요하잖아. 우리가 일종의 역할극을 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까라모조프카의 형제들이니까 형제 들을 텐데 몇 명이에요? 뭐 형제는 몇 형제야? 7형제야? 뭐 6형제야? 그 집에 딸은 없어? 이렇게 누가 물어봐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형제들끼리 도대체 무슨 갈등이 있는 거야? 뭐 한 여자를 같이 좋아해? 뭐 이런 거부터 재산이 시작해서 많아? 뭐 이런 거 물어봐주는 이런 거. 그리고 누가 뭐 살인을 저질렀어? 뭐 이런 것들. 그럼 아니 그 단순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야? 이거 하다가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욕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JYP한테 욕을 하면 성공하는 거야. 우리는. 근데 이러면 고3 학생들이 많이 박평이 듣지 않을까? 했었잖아 비슷한 거. 저 했었죠. 그 낭만 서점에서 네, 했었죠. 고전 작품만 읽었죠. 고전 작품 읽어주는 거. 그거 인기도 많았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고정 청취자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낭만 서점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거 여기서 다시 살리자. 그 낭만 서점 제작사한테 책걸상 안에 낭만 서점을 코너로 만들 테니까 제작비 좀 달라 그래 봐. 책걸상 사람들이 책걸상 속 작은 코너 박평의 낭만 서점. 낭만 고전. 그 JYP가 YG의 책마트랑 뭐 계속 이름이 붙어. 근데 고전은 고정적인 독자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고전 방송은 우리 그거 하자. 아니 예를 들어서 박평의 낭만 고전. 봐봐 온 세상 사람들이 내용은 다 아니 제목은 다 알아. 그리고 지금도 서점 가면 막 눈에 보여. 근데 뜬금없이 저걸 지금 새로 읽자니 약간 부담스럽고 저 내용을 모르니까 약간 좀 찜찜하고 뭐 인간 실격 이런 거 처음 끝까지 결말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박평 그나마 얻는 것도 없는데 책걸상 나온 그나마 이유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마저도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책 요즘에 재밌게 읽었나 들으려고 온 건데 와가지고 자기 고전 해설만 그냥 하다가 가. 해설사. 아니 그 고전만 하지 말고 YG가 예를 들어서 뭐 그건 안 되나 저작권 때문에? 아니 스포일러는 어느 정도 해도 되잖아. 뭐 한 20년 된 마이클 코넬리 책 하나 결말까지 다 알려주고 뭐 이런 거면 아니 그게 그 스포일러 특집을 몇 편 했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후보들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출판사들한테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 오래된 책만 해야지. 네. 그래서 못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결과를 다 알아도 해석의 방식이 다 다르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어왔지만 다 다르게 계속해서 해석되는 그런 작품들이 흔히 그런 것들을 고전이라고 하니까 좀 고전에 한해서 해설과 답과 소위 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고전을 안 읽을 거라니까 저 JYP가 그게 문제지. 사실 JYP는 안 읽고 덱들이 읽어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은 왜 불법이야? 왜? 아니 그게 아니고 JYP가 고전을 불법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네, JYP식으로 읽는 것 자체가 상당히 또 약간 양념 같은 요소일 텐데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는 아까운 거죠. 그 좀 얇은 고전은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예 안 읽은 너무 두꺼운 거를 근데 지금 JYP가 읽기는 힘들어. 읽은 고전이 별로 없잖아. 뭐 아예 없게 하겠습니까? 뭐 예를 거라도 들어서 뭐 제인 에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인간 실격은 읽으셨어요? 인간 실격은 봤어요. 읽으셨네. 인간 실격이 얇잖아요. 인간 실격 한번 해요. 인간 실격 진짜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다시 읽어야 돼. 다시 읽어야 돼. 어차피 방송하려면. 고전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고전. 고전 방법 되죠. 화제가 되는 고전들. 그리고 좀 딴 얘기인데 요건 진짜로 우리가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해시태그를 좀 늘려라. 아니 우리 저 이기리님 같은 경우에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막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방송에서 소개된 책의 제목을 막 7개, 10개 막 쭉 다 올리잖아요. 그럼 우리 제작진도 못하는 거걸랑. 그래서 짧게 나온 것들을 그 책 제목이라도 다 해시태그를 다 달아가지고 모든 영상에 해시태그는 개수 제한이 있대요. 옆에서 몇 개까지 하는 건데 10개? 우리 10개도 안 달잖아. 그러니까 10개까지 그 유튜브 컨텐츠도 10개 해시태그 달잖아요. 10개로 제한된대. 지금 10개는 달고 있대. 그러면 저 쓸데없는 해시태그를 좀 줄이고 강양구 이런 해시태그는 달지 말고 비호감이니까 더 유명한 좀 사람들 유명한 책 작가나 책 제목들 이런 거를 좀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해시태그라도 좀 바꿔보자. 강양구 해시태그 달지 마요. 강양구 해시태그는 원래 없대요. 김원비 그 의견도 있었어요. YG나 JYP는 정말 안 유명한데 차라리 김원비와 박혜진이 유명하다. 그들을 어떻게 좀 어필을 해봐라. 맞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가 널리 알려져도 그들 때문에라도 더 많은 사람이 들을 건데 니네는 니네 둘 이름만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사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될까 봐 그런 거죠. 전면에 나설 수 없. 김원비 작가나 이 박평을 좋아하는 분들이 그 어찌어찌 그분들 때문에 책걸상에 유입이 되어가지고 듣다가 그분들한테 누가 될까 봐서 박평한테 피해가 갈까 봐서 그런 거죠. 아니 뭐 박평이 여기서 뭐 나쁜 짓 해요? 왜? 아니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 김원비, 박혜진 이름이라도 좀 열심히, 팔고 네. 그런 의견도 좀 적극적으로. 저는 열심히 팔고 하겠습니다. 있죠. 그 다들 그 김원비 작가나 박평이랑 친하다 그러면은 처음에 반응이 네가 이런 반응.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대부분의 지금 다른 책 팟캐스트 많이 없어졌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시끄럽다. 아,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좀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고 그래서 약간 속도가 느린 것도 마음에 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가 시끄럽다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너는 너무 순간 시끄럽다. 순간 조용해지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 나도 그래서 다른 책 팟캐스트는 도대체 얼마나 시끄러운 거야. 그걸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정도면 우린 나름대로 꽤 시끄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그 청취자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YG나 JYP나 사실 그 마이크가 꺼지면 굉장히 과묵하거든요. 맞습니다. 말을 잘 안 합니다. 조용한 거 좋아합니다. 우린 최대한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남들은 그래서 더 시끄럽다고. 번아웃 되잖아. 맞아요. 끝나면 그냥 바로 인사하고 집으로 가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지역별 도서관별로 자잘한 책 모임들이 은근히 있다. 그거를 하나씩 좀 흡수해 봐라. 금음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것도 생각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뭐 소개해 주는 거지.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요런 성격의 책 모임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뭐 연락을 해보시라거나. 아니 그래서 그 코로나 유행 전에 예를 들어 그 지역 서점 뭐 협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지역 서점을 꾸리시는 분들이랑 JYP랑 YG가 뭐 개별적으로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막 모아본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네 서점들을 책걸상에서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서점에서도 뭐 책걸상이 이번 달에 픽한 책들 같은 거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동네 서점들은 큐레이션 하는 걸 항상 좀 골치 아파하고 그게 일이거든요. 요 얘기 한 2년 6개월 전에 YG랑 JYP랑 둘이서 했었는데 그때 안 했던 게, 야 우리가 그런 거 한다고 동네 서점 사장님들 여기다 연락 좀 주세요 하면은 연락이 하나도 안 오면 우리 민망해서 어떡하니 뭐 이러고는 이제 안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때 그 동네 서점 혹은 지역 서점 협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 협회 간부 역할을 맡으시는 서점 대표님들이랑 이야기가 되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그 오프라인의 여러 가지 논의가 완전히 다 중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것도 뭐 즉흥적이긴 한데 혹시 저 동네에서 독립 서점 재밌는 거, 그 특이한 거 이런 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저희랑 어떤 식으로든지 콜라보 하실 의향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크든 작든 간에 책 모임들 꾸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책걸상이랑 콜라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뭐 구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립 서점에서 조그맣게 책걸상 이번 달에 책걸상 픽 도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판넬 포스트잇이라도 하나 붙이시겠다 뭐 이런 분이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그 서점에서 지난달에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 10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목록을 그쵸. 보면서 그 서점 이야기도 하고 뭐 네.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느 시 어느 동네에 가면은 그 서점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서점들에서 보통 온 오프라인 행사들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번 달에는 어떤 작가님이 뭐 그 서점을 방문해서 독자의 만남을 뭐 뭐월 며칠 무슨 요일 저녁 7시에 가지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걸 우리들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요즘 전문 서점들 되게 많잖아요. 뭐 철학 서점, 환경 서점 이렇게 특화된 서점들 많은데 그런 서점들의 서점 주인 분께서 사장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뭐 한 1년, 한 2년 동안 제일 많이 판매된 책
이런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개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안 오셔도 돼요. 전화로도 되고요. 전화로도 되고. 줌으로도 되고 네. 연결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좀 괜찮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저 서점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점도 좋아하기 때문에 서점 관련 이야기들 이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참 부지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네트워크가 그 노명호 선생님 하시는 니은 서점이잖아요. 근데 니은 서점이랑도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노명호 선생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니은 서점이 또 너무 잘해요. 아 니은 서점은 우리랑 콜라보 같은 게 필요 없는 지금 니은 단계에 서점, 올라갔습니까? 니은 서점 되게 잘하세요. 이거 노명호 선생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뭐 저자와의 안랑 같은 것도 하시고 또 무슨 낭독 그런 모임 같은 것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너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시는데 이 뭔가 그런 컨텐츠들이 조금 작은 혹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서점들이 책걸상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인에서 좀 벗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들. 그 정말로 그냥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어디 지역에서 열심히 서점 하시는 사장님이 한 분이라도 연락해주면 우리 일단 전화 연결이라도 해볼 수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서점에서는 지난달에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요? 왜요? 사장님이 막 이거 안 사면 못 나가게 한다고 막은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지. 자, 방금 박평이 지인에게서 벗어나라고 뼈 아픈 일침을 놓으셨는데 순간 여기까지 나는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 너도 나이 들어봐라. 이게 나이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제가 공연한 소리를 해서 예, 하지만 뭐 따끔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이제 한 60몇 개의 댓글을 쭉 보면서 이런 부분 참 감사했습니다. 다른 팟캐스트들은 대부분 한국 작가 모셔다가 막 찬양하는 아주 리미티드 되어 있거나 호스트들이 너무 정치적이거나 시끄럽거나 웃긴답시고 떠드는 게 너무 식상하다. 이게 아까 그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러문요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책걸상은 좀 덜 그렇다는 거잖아요. 호스트들이 너무 정치적이지도 않고 한 호스트는 약간 정치적인 발언도 하긴 하지만 전혀 정치적이지 않아요. 정치적이지 않고 시끄럽거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용하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웃긴답시고 떠드는 게 식상하지는 않다. 우리는 안 웃기거나 아예 안 웃긴다는 뜻인가? 그런 우리는 뜻이구나. 웃기려고 많이 노력하지도 않는다. 우리 이거 노력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한국 작가 모셔다가 찬양을 지금 JYP 아까 쇼크 먹었어. JYP 자기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웃겨요. YG보단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웃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작가 모셔다 찬양하는 식의 방송을 안 하니까 작가들이 출연을 잘 안 해. 정진영 작가님은 지금 뭘 모르고 자꾸 출연하겠다고 하는데 정진영 작가님 출연하셨다가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출연하셨다가 작품 이야기도 잘못하고 저기 제 책 소개는 언제 하나요? 제 책 소개 댓글로 돌아가셔서 댓글로 해야 될 수 있어요. 네, 책 소개. 자, 500회를 맞은 책걸상 500회 특집 오늘 3탄으로 실제로 오늘 501회입니다만 우리 사탄도 있나? 4탄은 아마 없을 것 같고 다음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못한 책걸상이 외면한 작가들 요거는 이제 좀 더 남았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혼비님 출연하잖아요. 우리 혼비님이랑 계속 500회 특집 4탄을 그럴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혼비님도 뭐 본인이 정말 애정하는데 소개 못한 작가도 있을 테고 아니 왜 이 사람은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혼비님 너무 많을 것 같아. 혼비님 너무 많은데 왜 못하냐고 하면 나 JYP나 YG가 아닐 것 같아서요. 막 이런. 자, 그리고 우리 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뭐 다음부터도 아니고 바로 이번 회부터 댓글 소개를 뒤에 하는 걸로 실험을 좀 해보려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앞에 댓글 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댓글 소개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부양부웅님 시즌4 시작을 축하합니다. 장강명 작가가 진행했던 책 이게 뭐라고가 사라진 이후 마음 둘 곳을 찾다가 책걸상을 발견했던 것이 시즌3 시작 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펀딩에도 참여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즌4 시작을 축하합니다. 공중부양부흥님은 한 1년여 전부터 우리 팬이 되셨군요. 계속되는 겁니까? 이게 시즌4를 기다리며 시즌1을 들어보았습니다. 이게 댓글을 나중에 소개하니까 텐션이 떨어져가지고 집중력이 집중력이 저하돼. 시즌 1을 들어보니 진행자 두 분은 정말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다만 방송 시기가 탄핵과 대선을 함께해서 그런지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던 분위기가 세월이 흘렀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맞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고 말이죠. 특히 조영태 교수님 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크크 교수님의 근작을 사서 읽어보게 했습니다. 두 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박혜진 선생님이 박평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도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학생들에게 YG 다음으로는 박평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었는데 숨결이 바람될 때 편을 듣고서는 JYP도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박한 학교 강사료를 감내해 주신다면 말이죠. 마지막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시즌3 말미에 밝힌 크루들의 책걸상에 대한 마음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즌4도 함께하죠. 네, 이 공중부양부흥님이 제 짐작이 맞다면 경기도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계시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제가 거기 강연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남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남자 둘이서 이거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책걸상 찐 팬이라고 애청자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YG나 JYP보다 박평 팬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박평 꼭 모시고 싶다고. 근데 이게 학교에서 이 강사를 이렇게 모실 때 줄 수 있는 강사료가 좀 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박평한테 제안을 해드렸을 때 오실지 모르겠다고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재능 기부도 많이 합니다. 일단 연락을 해보시죠, 뭐. 네, 방금 박평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공중부양부흥님께서 혹시 다음에 또 펀딩을 새로 한다면 그것도 하나 걸어보라고 제안도 주셨어요. 아니 그분이 맞다 그러면 그 점심이요? 자기 그러면 너무나 그거 호응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같이 점심 먹기? 같이 점심 먹기. YG랑 점심 먹기. JYP랑 YG가 무슨 워렌 버핏이야? 아니 근데 뜻밖의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다.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다. 근데 왜 그런 게 없는지 자기는 너무 답답했다. 자기는 JYP 목소리 같은 거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등등등. 네. 그러니까 JYP는 빼고 YG랑만 점심 먹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누구를 딱 픽해가지고 점심 먹기. 가격 책정이 문제겠죠. 도시락이냐? 그렇죠. 네.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네. 농담처럼. 불러주시면 웬만하면 갑니다. JYP도. 네. 원래 이제 영리법인에는 돈 많이 받고 막 얼마 줄 거냐 물어보고 하는데요. 비영리법인은 약간 예외라서 학교도 좀 예외죠. 네, 공중부양부흥 선생님, 네 간답니다. 둘 다. 네,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네, 기분 좋은 17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도스토옙스키라면 가난한 사람들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4 방송 축하드립니다. 라고 힌트 주셨고요. 유부만도님께서 명상살인 2권 나왔습니다. 서점 배너에 뜨기에 살펴봤는데 틀어놓은 책걸상 방송에서 얘기가 나와서 깜놀 으스스했습니다. 그리고 번역 중이라는 폴 오스터 책은 원서로도 1000쪽에 육박하는 4321 아닐까요? 이걸 JYP가 읽으신다면 그야말로 찐팬 인증합니다. 그 지난번 방송 때 이 4321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거 알고 있던 책인데 까맣게 읽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역되어서 나오면 읽을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한 800쪽인가 원서 되는 것도 보고 내용도 봤어요. 완전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계열은 아닌데 폴 할아버지가 아마 이렇게 대작을 또 쓰실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에서라도 저는 뭐 읽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명상살인은 그 할 거예요. 그 조만간 합니다. 예, JYP도 읽었고 저도 읽었고 우리 저 1권 2권 다 읽지 않았습니까 벌써? 저 2권 주말에 읽었죠. 근데 재밌었어요. 1권보다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난 이건도 재밌던데. 저는 1권보다는 별로였어요. 네, 그러문요님께서도 반가운 책걸상 올해도 수고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부모와 다른 아이들 읽었어요. 참 잘 썼고 중요한 책인데 읽기는 힘들었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족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삶의 무게가 느껴져서 여러 번 울었고 그러면서도 그냥 독자로서 흘리는 눈물이 미안하고 창피하게도 느껴져서 과연 옳은 자세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던 각 장애인들의 커뮤니티의 문화라든지 장애 자체가 아이덴티티라고 볼 때 생기는 우생학이나 제노사이드 이슈 등등도 새로운 시점을 제시해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네. 이 부모와 다른 아이들을 읽고서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참 그리고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김현우 씨가 번역한다는 폴 오스트의 긴 소설 아마도 4321이란 2017년에 출판된 책일 것 같아요. 원문이 880쪽입니다. 참고로 벽돌책 부모와 다른 아이들 영어 본문이 700쪽이에요. 저도 JYP처럼 오스터 좋아하는데 4321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과연 JYP 읽으실까요? 갈등되시겠네요. 읽으시면 억울해서라도 책걸상에서 다루시겠죠? 네. 4321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책 페이지 수를 보고 이렇게 큰 거 썼으니까 그 다음에 얇은 책 또 하나 쓰시겠구나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는 안 쓰시더라고요. 저 그 부모와 다른 아이들 첫 문장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요. 네, 재생산은 없다. 근데 진짜 강렬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정말 요즘 읽고 있는데 너무 좋은 이렇게 배우는 게 많은 사상적으로. 근데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통독하고 정독하기는 좀 힘든 책이죠.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저희 펀딩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10분 그 제일 비싼 고액 후원 상품 선택하신 분들 그 리워드 중에 이제 원하시는 책으로 헌정 방송 1회 해드리는 게 있는데 1월 말까지 연락을 주십사. 어떤 책들 이제 한 서너 권씩 이렇게 목록을 후보 책들을 보내주십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지금 요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벌써 2월일 텐데 이제 1월 중순이 넘어가도록 거의 안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런 식이면은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네, JYP 너무 지금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약속이니만큼 이런 책들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빨리 주시면 저희가 연중 계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즌 3 때 헌정방송 요청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저희가 소화를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그 주로 혼비님이랑 같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소화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자, 501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9회, 500회, 501회 3회에 걸쳐서 500회 특집 박평님과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제 501회부터 댓글을 나중에 소개하는데 또 반응들이 어떻게 볼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들이 뒤쪽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